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올해 들어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자, 이 세 개 종목들만 딱 놓고 봐도 공통점은 뭐죠? 결국에는 AI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AI에 대한 부분들의 파급력이 어마어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SEC에 대한 부분들의 2026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들,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로봇만 봐도 알 수 있었죠. 테슬라 로봇보다도 굉장히 실용성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정말로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그런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뭐냐? 실질적으로 AI가 이렇게 급속도로 커진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소모량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정돼 있는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AI 쪽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막대한 소모량이 커질 텐데 이걸 어디서 충당을 하냐는 거죠.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이거를 어떻게 계속 확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부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오픈 AI랑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그거였잖아요. 해상 데이터 센터.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전력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수록 이 어떻게 보면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언급은 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 올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빛을 본다 하게 되면은 원전 아니면 신재생 쪽, 특히 신재생 쪽 안에서도 태양광이 먼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중에서도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줘도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빠지죠. 박스권을 그려주고 또 박스권 상단 라인을 지금 돌파를 시켜주려는 모습들 역시도 연출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기대를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주가만 딱 놓고 보면요. 밸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비싸요. 고평가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를 평가를 하기보다는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사실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볼 때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뒤죽박죽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빠진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도 그 매물을 누군가 계속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물량 그 이상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저는 제가 보기에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들이 전부 다 거쳐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계속 눌림이 나와도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홀딩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 포인트를 총 5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스터빈은 결국에는 그 수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즉시형 솔루션으로 현재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 AI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공급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전과 SMR 수급으로 시작된 단기적인 모멘텀. 이게 사실 이제 단기 모멘텀이 시작이 됐지만 중기,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데이터 센터형에 대한 부분들. 가스터빈 수주가 실적 가시성으로 얹히는 그 구간들이 아마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라 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단지 AI 전력 수요만 만든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전주로만 봤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제는 원전주가 다시 움직인다? 이 시각으로만 보면은요.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AI 전력이라는 거죠. 결국 AI가 만들어낸 이 전력 수요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을 해야 할 현실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위치를 재평가를 할 그 시점에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에는 전력을 많이 쓰는 수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전력을 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24시간 동안요, 쉬지 않고 전력이 들어가야 돼요. 단 한 번도 멈출 수가 없는 전력을 요구를 하고요. 그 조건에서는요, 결국 재생 에너지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원전은 뭡니까? 중장기의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기술이 가로 뭐죠? 가스터빈이라는 거예요. 즉, 즉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 이 가스터빈 쪽이 단연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단기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겁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단기 모멘텀으로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설치 속도라든지 출력 안정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의 궁합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요. 정말 최상의 궁합입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이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나열을 해놨어요. 가스터빈부터 원전, SMR,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보조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SMR도 장기로 봐야죠. 원전도 중장기고요. SMR이 그래도 원전보다는 설치 속도가 그나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원전 같은 경우가 설치 속도 못해도 5년에서 10년은 걸리잖아요. SMR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면 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는 지금 뭐 예상치는 되어 있는데 빠르면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한 장기 정도로 보는 게 맞고요. 가스터빈은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단축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팩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흐름 위에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그 위치가 저는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이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설계, 그리고 제작,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뭐 발전부터요, 산업용, 실적,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는 또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랑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는 가스터빈 공급 논의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기대를 넘어서서 여기 적힌 것처럼요. 실제 매출 가능성까지도 이제는 열렸다. 결국 재료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렸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에 또 뭐가 더해집니까? 원전, SMR, 핵심 기자재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1월 초 원전 SMR 테마가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여러분들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AI 전력의 최종 해법이 SMR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두산이 그 핵심 기자재와 제작 역량을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단기에는 가스터빈, 거기에 중장기에는 SMR이라는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단연 국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중기, 중장기 모든 트랙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CS 2026에서도요.
두산이 보여준 메시지도 그 흐름이 정말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 가스터빈과 이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면을 두고요.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솔루션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요. 앞으로 수주라든지 사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를 시장이 먼저 보여준 장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줄 것은 실적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왜? 스토리는 너무나도 좋고 이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수주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실적은 뒤따라 온다. 이게 이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그 프리미엄을 몇 년치를 계속해서 반영을 시킬 거냐, 빠르게. 이게 이제 중요할 뿐이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싸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가격은 계속해서 레벨업이 될 현상들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전 SMR 수급으로 시선이 다시 돌려졌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라는 구조적인 수요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스터빈이라는 즉시 매출화 가능한 무기를 동시에 들고 있는 구간이라는 게 팩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 거죠.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 놓고 봐도요, 투자 논리, 핵심 모니터링, 리스크 요인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뭐 불확실성, 뭐 경쟁사 대응 전략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너무 좋죠.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리스크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적어 놓은 부분들이고요. 일단 제가 보기엔 이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혹시 모를 상황들을 대비해서 리스크 부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보는 다음 질문은 딱 하나겠죠. 이 스토리가 실제 수주, 숫자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흐름이 일회성이 아니라 당연히 뭘로 돼야 되죠?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연속성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그 속도가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스토리는 정해졌습니다. 그 스토리를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게 되냐, 그 차이가 속도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으시면 저는 일단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또 신규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 꼭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